성적 장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음증이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특징,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관음증은 성적인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옷을 벗은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정신적인 장애이죠. 즉, 주로 남성이 여성을 엿보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보거나 지켜보면서 자유행위를 합니다. 잡힐 위험은 그들에게 스릴과 흥분을 안겨주죠. 관음증의 목적은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알몸인 개인을 몰래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흥분을 달성하기 위해 보거나 들여다보는 행위가 수행되죠. 그러나 관찰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나 활동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관음증은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여성에게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들의 벌거벗은 몸과 생식기를 보거나 성적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성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정신적인 장애가 되겠습니다. 관음증 환자는 대개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숨겨집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곤경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에만 장애 증상으로 관제됩니다. 관음증의 변형 형태인 외설적 대화를 몰래 듣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는 알몸이거나 옷을 벗거나 성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몰래 보면서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행위를 직접 관찰하는 것 외에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우연히 이러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이것은 정신장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엿보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쌍안경, 거울, 녹화 카메라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구멍을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엿볼 기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사회는 이러한 행동이 경미한 형태일 때는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적으로 널리 볼 수 있는 성적인 사진과 쇼를 보는 것은 관음증의 특징인 비밀 관찰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관음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음증은 남성에게서 더 흔하지만 여성에게서도 때로는 발생합니다. 관음 활동의 시작은 대개 15세 전후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음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많더라도 몰래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문가들은 알몸이거나 옷을 벗거나 성적 활동하는 사람을 우연히 목격하는 행동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연속적인 반복은 관음증의 행동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격하면 그 행동을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즉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병리학적인 지점까지 행동을 강화하고 지속시킵니다. 다른 위험 요소는 약물 남용, 성적 학대, 초조와 과도한 성적 매력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 및 진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몸, 옷을 벗거나 성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적어도 6개월 동안 동의 없이 본다면 이것은 관음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매우 외설적 대화를 엿듣거나 배변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성적인 즐거움을 얻는다면 이것도 관음증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자위하거나 성적 환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관찰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상생활의 사회적, 전문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심한 고통 또는 기능장애를 유발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간음 행위에 더 많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간음은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간음 증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낯선 사람이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느낀다.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얻는다. 성적 흥분을 달성하기 위해 낯선 사람을 들여다본다. 관음증은 성적인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옷을 벗은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정신장애가 되겠죠. 이러한 관음증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동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을 관찰하며 강렬한 성적 흥분의 환상, 성적인 충동 또는 관련된 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반복된다. 이런 환상, 성적 충동, 행동이 일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관음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증은 전형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요구합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음에 대한 충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며 성적으로 자극받을 새롭고 건강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조기 치료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관음증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죠. 치료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기존 행동 양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초기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환자들은 초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치료 측면에서 성적 만족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희생자를 보도록 충동을 통제하는 것을 배웁니다. 인지치료 측면에서는 환자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원치 않는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분석 측면에서 처음에는 관음증을 유발한 외상성 무의식 경험을 파악합니다. 무의식적 지식을 밝혀내면 합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외상을 분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음증은 성적인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옷을 벗은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정신장애입니다. 성적 장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